들어가죠. 해수의 성질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단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딱 하나 남았어요. 용존 기체량. 요거 빠르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체 용해도란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8쪽입니다. 맨 위에 기체 용해도 되어 있는데, 자, 용해도라는 거는 기체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를 말해요. 자, 내가 사이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사이다, 라든가, 뭐, 콜라 이런 거 보면은 안에 탄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막 톡 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언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얘네들이 막 톡 쏘는 느낌이 들거든. 그 조건이 이 맨 위에 써 있는 거예요. 온도와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좀 차가울수록 얘네들이 좀 더 톡 쏘는 느낌이 있잖아. 그 이유가 차가울수록 기체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내가 왼쪽에 써 놓은 요 식을 여러분들이 어느 귀퉁이에 적어두도록 하세요.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과 염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한다. 요거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가 따옴표 친 요 부분, 요것만 적어두세요. 맨 위에 써있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적어둔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는 방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염분도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져. 자, 요거는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막 소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 염분이 높아. 그러면은 얘네가 녹기가 어려운 거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돼. 근데 뭐 용해도는 요거랑 이 다음 요 그래프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문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래프가 지금 깊이에 따라서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요걸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산소부터 보시면 산소는 표층에서 양이 좀 많고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선 별로 없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 자, 이 이유가 뭘까? 표층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표층 생각을 해보면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어. 왜 그럴까? 우리 배웠던 것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산소랑 이산화탄소 나왔던 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어요? 광합성이라는 게 있죠. 표층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요거만 하나 적어두세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뭐야?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 뭐 포도당이라고 하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표층에서는 그 해수의 깊이가 좀 얕은 데에서는 우리 빛 에너지, 즉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 광합성이 활발하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고 산소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층에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돼. 반대로 심층, 즉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심층은 우리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광합성이잖아. 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심층에서는 그 분포가 반대로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두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저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산화탄소는 알겠어. 근데 산소는 표층에선 되게 많아. 심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겠지. 근데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요. 요 심층에서 막 2000, 3000, 4000 요 깊이에서. 요거는 왜 그렇냐? 우리 심층수가 산소를 많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심층수가 여기 아래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용존 산소량 파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써 있습니다. 심해에서는 산소를 소비할 생물이 많지 않으므로 애초에 생물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산소가 다시 많아지고 심층 해수에 의해 산소가 공급된다 라고 되어 있죠. 심층 해수에 의해 산소가 공급된다. 여기에만 줄을 쳐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층 해수에 의해 산소가 공급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지금 내가 산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런 식으로 우리 분포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 표층에서는, 그러니까 깊이가 낮은 데에서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구나.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제일 많이 낚이는, 그리고 문제로 제일 많이 내는 부분이야. 왜냐면 그래프의 축이 달라요. 위쪽에 용존 산소량 되어 있고 아래쪽에 용존 이산화탄소량 해서 둘 다 밀리리터 퍼 리터 단위를 쓰는데 산소는 1에서 6 정도에서 돌아다니고 이산화탄소는 44에서 52를 돌아다니고 있어. 표층이든 중층이든 심층이든 모든 층 통틀어서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조건 많아요. 산소가 그렇게 많이 녹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표층 그래프가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다. 요거만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용존 기체량까지 우리 살펴보았으니까 자, 여기 아까 우리 풀어본 요 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지만 심해층에서는 심층 해수로부터의 산소 공급으로 인해 용존 산소량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띈다. 요거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우리 해수의 성질 부분 끝났어요. 염분, 뭐 증발량, 강수량, 담수, 그리고 뭐 빙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수온 부분에서는 혼합층과 수온 약층 얘기를 했었고, 밀도는 언제 커져? 염분이 높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용존 기체량은 우리 수온이 낮고 염분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요거만 우리 기억을 해주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우린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대기 배웠어. 두 번째 해양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와 해양이 오늘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가 요걸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단원 보시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 용승과 침강,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뭔가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와닿지 않을 텐데 우리 132쪽부터 보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132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기 대순환인데 요거 먼저 보도록 합시다. 7번 보세요. 내가 온대저기압이란 태풍 설명할 때 요 그림 자주 가져오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적도 라인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북위 30도 그리고 여기가 북위 60도라고 했을 때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분다?
30도에서 적도 사이에서는 북동무역풍이라고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이런 식으로 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모양으로 부냐? 요거를 지금부터 배워보는 겁니다. 자, 아까 해수 설명하면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극지방이랑 적도지방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따뜻하고 어디가 더 추워? 적도지방, 즉 저위도 지방이 더 따뜻하고 그리고 극지방이 더 추워요. 그 이유는 내가 아까 설명하면서 적도지방이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적도지방은 그럼 태양빛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좀 덜 받으니까 계속 차가워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바로 대기 대순환. 자, 여기 아래 있는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저위도의 열은 고위도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대기랑 해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 즉 뭐 사막 지역이라든가 적도 지방에 있는 열이 고위도 지역으로 수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적도가 계속 뜨거워지고 극지방이 계속 차가워지지 않는다고. 적도 지방에 있는 남는 좀 과잉된 열을 극지방으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게 된다라는 거고, 그 그림이 지금 13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지금 요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져 있는데, 자, 요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져 있는데, 적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극지방에서는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의 방출은 모든 지구의 저위도랑 고위도에 상관없이 이러한 그래프를 따라서 방출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위도에서는 흡수하는 양이 방출되는 양보다 많아서 에너지가 지금 과잉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에너지 과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받는 에너지 양보다 나가는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위도, 즉 에너지가 과잉돼 있는 부분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에너지의 수송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아까 내가 설명을 잠깐 지나갔는데 대기랑 해수를 통해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뭐 온대저기압, 태풍, 전선, 기단, 또 뭐 해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배워볼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132쪽 요 아래 있는 내용만 같이 읽어보고 가자. 자, 복사 에너지량 차이로 생기는 에너지 과잉, 부족 현상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며 위도 약 38도에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다 되어 있는데,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다 요거는 우리 외워두시고,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에너지의 방출량과 흡수량이 정확하게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38도 정도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이 수송하는 에너지 양보다 대기가 수송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은 거는 대기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요. 물은 막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대기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자, 그럼 13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재밌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 우리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서 대기가 어떤 식으로 이 지구를 돌아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모형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림이 두 개 나와 있죠. 위쪽에 있는 게 단일세포 순환 모형이라고 해서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 관한 모형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대기 대순환 모형이라고 해서 자전하는 지구 모형이에요. 우리 지금 두 가지 모형을 배울 건데 실제 지구의 모형과 유사한 거는 두 번째 나오는 이 자전하는 지구 모형이에요. 막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써 있죠. 그게 이제 실제 지구 모형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 관한 모형인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갈게요. 여기 내가 지구를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적도 지방이고 여기가 적도 지방일 텐데 그리고 여기가 극지방 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적도 지방이랑 극지방 전체를 통틀어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햇빛을 가장 강하게 받는 지역이 어디야? 적도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에 공기가 가열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돼. 이런 식으로. 적도 지방의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반대로 극지방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구의 순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적도에서 올라가고 그 올라간 공기는 극지방으로 간 다음에 극지방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세포를 만들게 돼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공기가 극지방으로 내려온 다음에 극지방에서 하강하게 되고 다시 적도지방으로 가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요거만 알아둡시다.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상에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반대로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아, 고기압이 여기에 만들어지는구나 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단일세포 순환 모형이라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해들리 모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텐데, 자, 해들리 모형이라고도 한다. 적도 지방에서는 상승 기류, 극지방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극지방에서 공기가 하강한다라는 거고, 북반구 지상에서는 북풍만, 그리고 남반구 지상에서는 남풍만 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북반구 지상에서는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불어오는 북풍이 불고 남반구에서는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남풍만이 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기가 순환하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향력이라는 개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움직이는 그림을 살짝 보고 계세요. 전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그 개념만 살짝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전향력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할 때 회전하는 그 원판 위에서 어떤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힘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 원판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공을 일직선으로 똑바로 던졌어. 그럼 원판이 회전하지 않다면 그냥 일직선으로 딱 내려갈 거야. 근데 지금 원판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원판이 아니라 이 원판 바깥에서 보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걸 지금 나타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자, 다시. 회전하는 원판에서 똑바로 공을 던졌을 때 그냥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냥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쳐다보면은 이 친구 오른쪽으로 휘고 있구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향력이라는 힘이고 우리 지구는 이 원판처럼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야. 133쪽 오른쪽에 있는 그 날개에 내가 살짝 적어놨어요. 조금 볼드체로 적어놓긴 했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뭐 펜을 통해서 좀 더 진하게 칠해 보도록 해요. 요 전향력이라는 개념이 그 뒤에 나오는 에크만 수송이라던가 용승이라던가 엘니뇨 라니냐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반구에서는 진행방의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직진을 하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고. 근데 요게 사실 우리 조그만 규모, 예를 들어 내가 막 여기서 뭐 100m 달리기를 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큰 대기 규모의 움직임, 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온대저기압이라던가 뭐 태풍 아니면 전체적인 기단이 움직이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렸던 이 단일 세포 순환 모형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서는 전향력이 없었어. 지금 자전을 안 했으니까.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133쪽 위에 보면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해요. 자,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지구의 반쪽을 그려본다 생각을 해봅시다. 남반구는 정확히 북반구의 반대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구를 그려보시고 0도, 적도 부분이랑 30도랑 60도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보도록 해요. 자, 대기, 대순환.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파트라서 여기 있는 여기 내용만큼은 우리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아까랑 똑같아. 자전하지 않는 모형에서랑 동일하게 여기 있는 이 적도 지방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받고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뜨거워지면서 공기가 상승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극지방에서도 똑같아. 북극 부분은 공기가 차가워져서 하강하는구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무엇이 바뀌느냐? 자전을 안 했으면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극지방까지 쭉 가는데 자전을 하게 되면은 전향력이 발생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어느 정도 휘어져면서 위에까지 못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위도 90도인 북극 지역까지는 못 가고 위도 30도 지역까지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까지 오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내려간 공기는 다시 적도 지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극 지방에선 공기가 하강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이 하강한 공기가 적도 지방까지 쑥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까지 쑥 내려가지 못하고 요 위도 60도까지만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간 공기는 다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고 다시 북극으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순환세포를 하나씩 만들게 돼요. 이 순환세포의 이름을 0도에서 30도 사이에 나타나는 이 순환세포는 이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북극에서 60도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순환은 우리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서 나타나는 순환이라고 해서 위쪽의 순환세포는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에는 적도 지방에 받는 에너지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 그리고 극순환은 북극에 있는 공기가 싹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 직접적인 열을 받으면서 혹은 직접적으로 받는 열이 별로 없어서 만들어지는 순환이란 말이야.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에 속한다 라고 여러분들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순환. 극순환도 마찬가지로 직접 순환. 적어두시면 돼요. 그럼 다시 봅시다. 자, 근데 이 헤들리 순환이 0도에서 30도 사이에 나타나고 극순환이 60에서 북극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 중간에 끼인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헤들리 순환이 여기에서 내려가니까 여기 또 공기가 같이 내려가고 60도 사이 공기는 극순환에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도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러한 모양의 순환을 또 하나 만들어요. 얘를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합니다. 페렐 순환. 근데 이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고 싶어서 도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극순환이 돌고 헤들리 순환이 돌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까랑 다르게 간접 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 세 개의 순환세포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요거는 우리가 순서를 외워둬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예요. 페렐이랑 헤들리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다.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이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 자, 아까 우리 한 것처럼 한번 볼게요. 적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있어. 공기가 상승한다는 건 뭐야?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적도 지방에서는 저기압이 만들어져. 반대로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 사이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고 있네? 여기에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는구나 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극순환과 페렐 순환 사이 60도 사이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있네. 여긴 다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북극도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좀 다른 케이스라서 일단 여기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는 저기압, 뜨거워지니까 공기 상승하니까 저기압 나타나고 고기압, 저기압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 순환세포에 관한 내용이고, 아까 우리 대기 대순환 모양 위쪽 보시면, 위쪽 그림 보시면은 뭐 북풍, 남풍 뭐 이런 것들 써 있잖아. 이번에도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적도에서 30도 사이 보겠습니다. 적도에서 30도 사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불어오고 있어. 보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아직. 적지 마시고. 자, 근데 아까랑 다른 거는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는 바람에 전향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 전향력은 뭐였어?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는 이 바람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휘게 된다 라고 해서 이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부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이야? 북동쪽에서 불어가는 바람이네 라고 해서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부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단원 들어가기 전에 세계지도에다가 막 이런 식의 화살표를 그렸잖아.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30에서 60 사이야. 아래에서부터 위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 불고 있어. 자전을 안 했으면 이렇게 불었을 거야. 근데 자전을 하고 있잖아.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게 되고 그러면은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겠구나. 남서 방향에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얘는 굳이 뭐 남서 편서풍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편서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남서쪽에서 불어온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자, 마지막 60도에서 북극 사이에서는 아까랑 비슷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꺾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역풍이랑 비슷하게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가 이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용어를 더 살펴볼 게 있어가지고. 자, 지금 적도에서는 저기압, 그리고 30도에서는 고기압, 그리고 60도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한다고 했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적도에서는 바람이 수렴하고 이 30도에서는 바람이 발산하고 그리고 60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다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금 발산, 수렴, 발산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 저기압이랑 고기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마지막 하나 볼게요. 적도 부근에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적도 부근에 생기는 저압대라고 해서 이 적도 부근에는 적도 저압대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도 저압대. 바람이 위아래에서 수렴한다라고 해서 열대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용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적도의 저기압이 생기니까 적도 저압대, 그리고 열대 수렴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30도 부근에 생기는 거는 바람이 지금 발산하는 고기압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열대까진 아니고 아열대 지방에 고기압이 형성된다라고 해서 아열대 고기압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가 생성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60도 부근에서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대 지역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대 전선대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대 전선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그 온대 저기압 만들어질 때. 이번 주간 테스트에도 나왔죠.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랑 아래쪽에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정체 전선을 형성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온대 저기압은 여기 있는 이 한대 전선대에서 잘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야. 요거만 이해를 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자면 지금 저기압이 적도 부근이랑 60도 부근에 나타나고 있잖아. 저기압이란 건 뭐야? 구름이 좀 높게 만들어지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세포의 크기를 보았을 때는 이 헤들리 순환이 가장 좀 높게까지 올라가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 순환세포의 크기가 조금은 줄어든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 133쪽에 있는 내용부터 해서 134쪽까지 들어가는 내용이야. 134쪽 위에 보시면은 열대, 수렴대, 적도, 저압대 이동되어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고 뭐 여름철, 즉 뭐 우리 7, 8월이죠. 북반구 여름철에 좀 더워질 때는 이 적도, 저압대 혹은 열대, 수렴대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살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무역풍, 그리고 뭐 편서풍, 어디서 저압대가 형성되고 어디서 고압대가 형성되고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쉬는 시간 끝나고 살펴볼 135쪽 표층 순환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기 대순환의 역할이 무엇이냐? 잊으면 안 되죠.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기가 수송한다, 에너지를. 자, 그래서 우리 3분 복습과 3분 예습 파트를 보시면 여기 대기 대순환 파트가 있어요. 요 문제랑 선별문항 340번 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대기 대순환 파트랑 선별문항 340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자. 여기 빈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문제만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340번 볼게. 그림은 북반구에서 대기 대순환을 이루는 순환세포 ABC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것 A와 C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고위도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한 글자인 극, 두 글자인 패렐 순환, 이 친구가 헤들리 순환이겠구나 로 들어가시면 되고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것은 A와 C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온대 저기압 기억과 니은 부분에서 주로 발생, 기억보다 니은 부분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온대 저기압은 한대 전선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디귿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압대죠. 적도 저압대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 들어가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선지가 되면서 340번의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어디에서 모이는지,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어가는지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해수의 표층순환 보도록 합시다. 135번. 135번이래. 135쪽.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대기랑 해수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냐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대기 대순환이 이 표층 해류, 그러니까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전에 지질시대 공부할 때 생물학 공부를 했듯이 우리 지리 공부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몇 가지 찝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135쪽 중간 보면은 뭐 쿠로시오 해류 그림 보시면 뭐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 브라질 해류 이런 것들 있잖아. 예. 요걸 우리가 다 외워야 돼. 어떤 해류가 있는지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이 해류 이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따라서 지어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 알면은 도움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어느 대륙이죠?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 지구 완전 반편. 우리나라에서 대척점이라고 하죠. 여기서 땅을 파고 쭉쭉쭉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온다 쳤을 때 어디로 나오냐면 우루과이에서 나와요. 우리 지구 구멍을 계속 파가지고
얼마나 파야 될까요? 12,800km를 파야 되겠죠? 지구 반지름이 6,400km니까 12,800km를 쫙 파면은 그 반대편 우루과이에서 나온다. 남아메리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알아둬야 될 건 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브라질이 여기 있고 브라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가 요 서쪽에 있어요. 페루가 서쪽, 마추픽추가 여기 있죠. 페루가 여기 있고 브라질이 요 오른쪽에 있다.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는 어딥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여행 뭐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서쪽에 여기 보시면은 카나리아 제도라는 데가 있어요. 카나리아 제도. 여기가 스페인 땅이야.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막 놀러 가듯이 스페인 사람들도 여기 카나리아 제도로 놀러 간다. 이거 이제 스페인명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섬의 이름이 카나리아 제도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럽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뭐 아니지. 자, 이 친구가 카나리아 제도예요. 자, 유럽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아프리카가 나오고 이 아프리카 왼쪽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나라가 앙골라예요. 앙골라라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고 이 아프리카 앙골라라는 나라의 해안 도시 이름 중에서 벵겔라라는 데가 있어요. 요걸 알아둡시다. 뭐 적어둘 필요 없고 요런 데가 있구나. 내가 해류 이름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해류 이름을 슬쩍 보면은 너희들이 뭐 캘리포니아랑 멕시코가 어딘지는 알잖아. 카나리아라든가 브라질, 페루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벵겔라 이런 거는 좀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집어드린 거예요. 벵겔라는 여기 있고 카나리아는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수의 표층 순환 살펴볼 건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자, 지금 내가 너희들 아까 문제 푸는 동안 세계 지도를 하나 그려놨어. 여기가 우리나라고 미국,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땅에다가 적도를 한번 싹 그어주시면 한 요 정도 선에 적도가 위치한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은 이 135쪽에 있는 그림이니까 뭐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를 위주로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란색 선이 적도였어. 근데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서는 어떤 바람이 분다고 했지? 북동무역풍이 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30도 라인을 대충 이런 식으로 싹 그어준다. 그리고 60도 라인 이런 식으로 그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바닷물도 이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일단은 이 적도 위에 있는 이 북적도 부근, 적도의 북쪽에 있는 여기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러한 방향의 해수가 흐르게 된다. 자, 이러한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요 놈을 우리가 북적도 해류라고 해. 북적도 해류. 여기도 북적도 해류. 어차피 지금 내가 쓰는 내용들은 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설명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적도 해류라는 놈이 흐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쪽에서도 해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 놈은 우리가 남적도 해류라고 표시를 해요. 남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자, 그럼 지금 물이 지금 저쪽으로 몰리고 있어. 여기 있는 대륙에 부딪혀서 몰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닷물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각각 고위도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착한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도착한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여기 도착한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여기 도착한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적도 해류니까 되게 따뜻한 물일 거야. 이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고위도로 수송이 되게 되는 거야. 이 해류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해류의 이름을 가지고 북적도 해류가 위로 싹 올라가게 돼요. 남적도 해류 남반구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내려가게 된다. 남적도 해류 여기에서는 부딪혀서 내려가는데 아까 내가 여기에 뭐가 있다 했어? 브라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해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자, 여기에서는 북적도 해류가 딱 부딪혀서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나라 이름이 우리 멕시코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멕시코, 이건 이름이 살짝 달라요. 멕시코 만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적도에 있는 물이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가운 따뜻한 특징을 띄어요. 그래서 요 네 개 친구들을 우리가 난류라고 해. 이건 많이 들어봤었죠? 난류, 한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간 해류가 무한히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30도에서 60도 사이 한 중간 한 45도쯤 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북태평양 해류. 여기는 태평양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싹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싹 움직이는데 북반구랑 다른 점은 북반구는 지금 위쪽이 대륙으로 막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사실 지금 내가 살짝 꼬리를 길게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쫙 흘러요. 이런 식으로 싹 흘러서 하나의 해류를 이루거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남극순환류라고 해요. 그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남극순환류고 얘도 남극순환류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 해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뭐겠어? 여기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다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렀을 때 여기에 모이게 되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난류에서보다는 더 차가운 특징을 띠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네 가지 화살표가 나타나 있는 게 한류이고 각각 다 적어보자면 일단은 여기엔 캘리포니아가 위치해 있죠. 이 친구가 캘리포니아 해류. 브라질 왼쪽에 있던 게 페루였습니다. 그래서 페루 해류. 아까 유럽 아래쪽에 있는 제도가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카나리아 해류.
자, 그리고 마지막 브라질 해류를 따라서 남극 순환류를 따라서 싹 올라가는 요 놈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요 친구는 우리가 요 벵겔라 아까 말했었죠. 벵겔라 해류 앙골라 있던데 요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었잖아. 편서풍이나 이 북동무역풍을 따라서 이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러한 해류들의 이름들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뒤에 이제 난류와 한류의 특징해서 몇 가지를 배워볼 건데 요거는 우리 쉬는 시간 가졌다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